요 눈 밑 부분에 뾰루지가 나더라고요.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 제품을 추천템으로 진짜 꼭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구입해와서 제가 사용하면서도 굳이? 라는 생각이,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재구입까지는 안 할 것 같은 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알라입니다. 오늘도 유튜브에서 인스타에서 하도 많이 보여서 궁금했던 제품들을 손민수 해왔는데요. 뭐 진짜 옛날부터 유명했던 건데 기특하게 이렇게 잘 참다가 이번에야 구입한 제품도 있고 요즘에 핫한 제품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와봤으니까요. 제 리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요즘 TV만 틀면 나오는 것 같은 가히 링클 바운스 멀티밤 스틱입니다. 진짜 얘는 홈쇼핑이고 CF고 뭐 드라마고 구별하지 않고 TV만 틀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요. 정말 심각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결혼작사 이혼작곡 드라마를 정말 열심히 챙겨봤었는데 진짜 가쁜 바람녀가 이걸 들고 나오더니 진짜 얼굴에 막 바르더니 이렇게 막 남도 발라주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눈살이 찌푸려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지금 이런 제품이 여기저기 정말 많더라고요. 기존에도 존재는 하고 있었던 제품인 것 같은데 얘는 좀 마케팅을 하도 잘해가지고 홍보가 잘 된 케이스 같아요. 저희 엄마도 TV에서 이거 보시고 하나 써보고 싶으시다고 사달라고 하셔서 하나 사드렸거든요. 저도 홈쇼핑에서 나오길래 몇 분 봤는데 진짜 40, 50대 어머님 분들이라면 진짜 혹해서 안 사실 수가 없겠던데요. 뭐 연예인들 운운하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뭐 애 키우고 바쁜데 어떻게 하냐면서 뭐 이걸로 그냥 간편하게 그냥 밖에서든 어디서든 그냥 슥슥 삭 하면 관리가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 이마부터 뭐 눈가, 뭐 팔자주름, 목주름 하면서 그냥 얼굴 전체에 다 바르시던데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는 조금 웃겼던 것 같아요. 먼저 제형부터 보여드리면 생각보다는 답답하거나 끈적임이 적긴 하더라고요. 근데 없진 않았고 있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라놓은 손등에 이렇게 티슈를 한 장 붙여놓으면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막 예쁜 광이 돌 줄 알았는데 저는 바세린 바른 것처럼 번들거리는 오일광처럼 느껴졌고 향은 은은한 꽃향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뭐 연어 콜라겐이 들었다고 하는데 뭐 좋은 성분들인 건 알겠지만 막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흡수가 전혀 안 되는 제형인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을 바르고 몇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다시 거울을 봤을 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번들번들 했거든요. 그래서 막 어쩌다가 얼굴이라도 만지게 되면 좀 되게 찝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화장 전후 아무 때나 발라도 되고 립밤처럼도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발라봤는데 화장 후에 바르면 화장이 좀 밀리고요. 이렇게 촉촉한 제형 발랐을 때는 나름 괜찮았지만 약간 매트한 제형을 바르면 그 발라놓은 부분만 화장이 살짝 안 먹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쉐어버터도 들어갔대요. 제가 쉐어버터랑 안 맞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눈 밑에 발라줬었는데 이 눈 밑 부분에 뾰루지가 나더라고요. 성분도 잘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그렇게 광고하는 것처럼 좋은지는 모르겠다는 게 제 결론인 것 같아요. 재구입은 안 할 것 같은? 그리고 이게 간편하긴 하지만 립밤 같은 밤 타입이기 때문에 뭐 먼지라든지 이물질이 묻을 수밖에 없는데 뭐 입술에도 바르고 화장 후에도 바르고 뭐 전에도 바르고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약간 위생적으로도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난 쌩얼에만 바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지성분들이 구입하신다고 하면 말리고 싶은 악건성이신 분들이 구입하신다고 하면 한번 구입해 보시라고는 할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그냥 있으니까 쓰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구입하셨으면 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요 샤이샤이샤이의 바나나 컨실 크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크림 챙겨 바르시나요? 뭐 밤에만 바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아침 저녁 다 바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저처럼 귀찮아서 바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시카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알아서 챙겨 바르지만 저희는 아직 주름이 막 그렇게 세게 보이지는 않다 보니까 뭐 아이크림이나 안티에이징 제품들은 건너뛰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이 제품을 유튜브나 인스타 광고에서 처음 접했었는데 이게 아이크림이랑 컨실러를 하나로 합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신박한데? 하고 궁금은 했었는데 마침 시딩 제품을 보내주셔서 꽤 오랫동안 사용을 해봤거든요. 요게 주름 개선 기능성 아이크림이지만 얼굴 전체에 톤업 크림처럼 발라도 된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아이크림을 맨날 발라줘야 좋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처음부터 습관이 안 들여져 있어서 그런지 바르려고 구입을 해놔도 손이 안 가게 되고 뭐 코렉팅 제품이 있긴 하지만 다크서클 바르려고 발라놓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눈가에서 좀 건조하게 느껴져서 갈라지고 뜨는 느낌도 받았었는데 이 제품은 그에 비해 훨씬 가볍고 약간 수분 세럼처럼 촉촉하게 발리면서 흡수도 잘 되는 제형이라 이렇게 바르기가 쉬워서 이렇게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발라보면 이렇게 수분감이 넘치는 제형인 게 바로 느껴지거든요. 이 제품에는 고가의 유명 아이크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제품명에도 써있듯이 바나나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바나나에는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가진 비타민 C, E, 플라노보이드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햇빛으로 인한 광노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능도 들어있대요. 요만한 용기에 이렇게 떠서 쓰는 아이크림도 많던데 얘는 이렇게 입구가 길고 좁아서 양 조절하기에도 쉽고 튜브형이라 위생적이게 사용하기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한쪽 눈가에만 먼저 발라봤는데 이렇게 컨실러 바른 것처럼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커버되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커버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딱 봤을 때 바른 쪽, 안 바른 쪽이 확실하게 구분될 만큼은 커버되는 것 같아요. 이 위에 바로 메이크업을 해도 밀리거나 하는 거 없이 괜찮더라고요. 요즘은 코시국이라 화장하고 마스크 쓰기가 불편하니까 메이크업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 눈가는 보인단 말이죠. 그때 눈가만 밝혀줘도 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 다크서클이나 칙칙한 눈 주변 부위에 이것만 발라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톤 보정이 되면서 동시에 주름 관리도 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워낙 가볍게 톤 보정을 해주다 보니까 제 친구는 이걸로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전체에 발라주고 나갔더니 그날 피부가 좋아 보인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즐겨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런 광고 제품들은 좀 도전 정신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정말 제품력에서도 꽤나 만족스러웠던 애라 이렇게 가지고 와봤고 특히 건조하지가 않은데 커버력도 괜찮아서 뭐 지금 같은 환절기부터 추워지는 겨울에 이렇게 딱인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번째는 글린트 듀이문 하이라이터입니다. 진짜 난 뷰티 채널 좀 본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 제품인데요. 이 글린트는 LG생활건강에서 만든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하이라이터를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어차피 요즘 마스크 쓰니까 마스크에 펄땡이나 이런 거 다 묻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참 좋다고 유명했을 때도 이렇게 잘 참았었는데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구입해 오게 되네요. 먼저 제품을 딱 받았을 때 느낌은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가격이 좀 나가는 제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케이스가 가볍고 이렇게 고급스럽지 않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하이라이터를 바르면 뭔가 피부가 텁텁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모공에도 잘 끼이고 이러는 것 같아서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사용하는 게 이 스틸라의 헤븐스 휴 하이라이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미샤의 이탈 프리즘 하이라이터. 이것도 한때 유명했던 제품이라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그래서 이 글린트, 스틸라, 미샤 이 하이라이터 3개를 이렇게 간단히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발색을 해보면 미샤가 가장 골드빛이 진하고 심하진 않지만 셋 중 가장 두껍게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글린트는 미샤보다 컬러가 좀 더 예쁘다고 느껴졌고 아주 조금 더 얇은 제형으로 느껴졌어요. 스텔라는 이 중 가장 얇고 투명하게 올라가는 느낌? 근데 진짜 스텔라 광 좀 보세요. 예쁘지 않나요? 근데 막상 얼굴에 발라보면 이 글린트나 미샤나
막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글린트가 살짝 더 빛 반사가 잘 되는 느낌? 그리고 얘는 약간 푸석푸석한 그런 제형이었어요. 막 완전 물건이에요. 얘 안 사면 진짜 후회합니다. 이 정도까지의 하이라이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 그리고 많은 후기들을 찾아보니까 얼굴이 좀 많이 하얗신 분들은 이게 좀 색상이 어둡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21.5호 정도 되는 웜톤인 제 피부에서는 괜찮았던 색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바르기 쉽고 투명하게 빛나는 스텔라 하이라이터를 더 자주 사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요 온더바디의 바를 씻자 풋샴푸입니다. 최근에 올리브영에서 할인을 크게 했잖아요. 그때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 제품을 추천템으로 진짜 꼭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본 제품인데, 사실 사기 전에도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구입해와서 제가 사용하면서도 굳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허리를 굽히거나 세면대에 발을 올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칙칙 뿌려서 사용해주면 되는 간편한 풋샴푸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발 전용 샴푸라서 그런지 이렇게 세균이나 향균 기능이 들어있어서 이게 기능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제품으로 이렇게 믿고 사용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 설명에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쿨링 타입으로 구입을 했고, 구입하기 전에 여름도 지났는데 발이 너무 시려우면 어쩌지? 라는 걱정도 살짝 가지고 구입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까지 막 쿨링감이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향도 좀 포근하니 시원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향이 좀 화장실에 가득 퍼지나 봐요. 이걸로 씻고 나오면 다음 들어가는 사람이 쟤 저걸로 또 발 씻었구나 하고 알 정도로 난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사와서 써보고 있긴 한데, 제가 아직까지는 이 제품에 스며들지 않아서 그런지 다 쓰게 되면 또 구입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집이 아닌 곳이나 뭐 바깥에서 피치 못할 상황에서 발을 씻어야 할 때 그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무좀 있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다고 하던데, 확실히 이걸로 발을 씻으니까 좀 발이 뽀송뽀송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가를 다 주고 구입하기에는 좀 그렇고, 뭐 할인할 때라든지 인터넷 최저가 찾아보셔서 한 번쯤은 구입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 스팀 베이스 아이 마스크 온열안대입니다. 요것도 유튜버 분들이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꼭 넣으시길래 궁금해서 구입해봤는데, 저는 온열안대 자체를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요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제품이 국내에는 없어서 요 일본 제품을 많이들 쓰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요거를 올리브영 세일 때 8,200원에 1+1을 하길래 저 하나 가지고 또 친구를 하나 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집에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는 그런 온열 안대가 있어서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한번 써봐라 하고 줬는데, 근데 써보고는 친구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랑 같이 썼다는데 아버지도 좋으셨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이게 향이 많던데 저는 무슨 향이 제일 좋은지 모르니까 6가지가 다 들어있는 이걸로 구입을 해봤는데, 근데 제가 사용해보니까 막 향들이 코에 크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진하고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일본 거도 궁금해서 비교해보려고 사봤는데 일본 거는 라벤더 향으로 구입을 해봤고, 얘는 이렇게 쓰면 향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이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게 좀 더 견고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본 제품은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뭔가 좀 더 타이트해서 눈을 좀 더 압박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용법은 둘 다 그냥 바로 여기 붙어있는 걸 뜯어서 자기 전에 귀에 걸면 되는데, 제가 좀 왕기라서 마스크도 막 아무거나 귀 아파서 못 쓰거든요. 되게 훌렁훌렁 하면서도 편하게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안대를 착용하면 서서히 따뜻해지면서 한 20분 정도 이 열감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근데 점점 따뜻해지네? 라고 느낄 때쯤 제가 먼저 잠들어 버려서 솔직히 20분 동안 지속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원래 누워서 바로 잠드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막 핸드폰도 만지고 그러다가 잠이 드는데, 얘는 눈이 따뜻해서 그런지 잠이 좀 되게 잘 오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잠들기 직전에 핸드폰 만지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일단 이걸 착용하면 안 보여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파 차단에도 조금 더 노출을 줄여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 기분 탓인지 불면증과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는 분들께는 비추드리고 싶은 게, 옆으로 눕게 되면 안대가 좀 붕 뜨더라고요. 오늘 좀 무리했다, 눈이 좀 피로하다 싶으실 때 이렇게 한 번씩 쓰면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다음은 레오제이님이 제작에 참여하신 겟리프 트윈 패드 팩인데요. 이 제품이 나온 지 진짜 1년 정도 됐죠? 정말 옛날부터 궁금했던 제품인데 좀 최근에 한 50% 할인인가?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구입해본 제품인데,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면 안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그렇게 좋은지도 모르겠는, 진짜 딱 상상했던 그만큼 정도의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가가 20팩에 24,900원? 40팩에 45,000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는 20팩 들은 거를 한 10,000원 초반대에 구입을 해온 것 같고, 이렇게 상자를 열면 되게 고급스럽게 개별 포장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대포장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근데 정말 비싸 보이는 포장지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네모 모양의 패드가 딱 2장 들어있는데 되게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은 재질이라 1, 2cm 정도 늘려서 얼굴에 맞게 사용하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2장이 들어있고 이걸 얼굴에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진정도 잘 되고 열감도 확 내려주고 약간 부스팅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또 제가 화해 후기를 엄청 신뢰하잖아요? 물론 진정 효과를 보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깻잎 성분이라든지 들깨 성분이라든지 어떤 성분이 안 맞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자극이 돼서 따갑고 화끈거린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팩이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되게 즉각적으로 피부 열감을 내려준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써보니까 막 그렇게 기분 좋은 쿨링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시원한 쿨링감보다는 뭔가 마취크림 발라놓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살짝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크게 피부가 진정되는 느낌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았던 점은 이렇게 팩을 얼굴에서 사용하고 떼고 나서 이렇게 피부가 금방 건조해지지도 않았고 딱 적당하게 촉촉하게 된다는 점? 하지만 저는 재구입까지는 안 할 것 같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개별 포장된 팩이라는 게 되게 신박하기는 하지만 일단 가격이 좀 비싸기도 하고 여행 갈 때 아니면 저는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 그리고 이게 겟리프 팩인데 요즘에는 패드 사면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패드를 1장, 2장 담아서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받았던 거 모아놨다가 여행 때 들고 갈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도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추천템 정말 좋을까? 이렇게 4탄을 찍어봤는데요. 또 이렇게 야금야금 모아서 5탄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도움이 될 만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